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우리들의 코인이 살짝 힘이 빠진 듯하며 주말로 들어서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현재 가격 65,673달러. 지금 시간은 6월 15일 오전 8시 1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렇게 긴 횡보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건 늘 반감기 전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반감기 후에 이 정도면 뭐 양호한 모습이다. 아직까지 과거를 돌아봐도 언제나 반감기 후에는 이런 모습으로 횡보하다가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도 긴 횡보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번에는 뭐 별 재미없이 이대로 끝나는 건가 실망감이 있었는데 갑자기 상승을 하면서 희망이 생기다가 또 다시 꺼지니까 에이 그럼 그렇지 이게 다네 이랬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어디 지나고 있습니다. 반감기 후 2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 아래 보이는 건 비트코인의 채산성입니다. 초록 색깔은 손실이고요. 빨간 색깔이 수익. 반감기 후에는 채굴자들이 손실을 보다가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익권으로 들어섭니다. 하락장에서는 이렇게 긴 손실 구간이 있었는데 이때가 2022년 말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채굴자들이 전혀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하락장에서도 채굴자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손실 구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나온 사이클에서는 이렇게나 길게 손실 구간이 있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채산성이 안 나와도 채굴기를 끄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을 한 겁니다. 기관들의 진입과 함께 방향성이 잡히니까 공격적으로 채굴기를 더 주문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서 수익 구간에 들어서나 했는데 반감기 때문에 다시 채산성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렇게 반토막이. 그래서 다시 손실 구간. 자, 거의 대부분의 채굴자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로 포기하지 않고 채굴기를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 조정은 필연적인 듯 보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건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인데요. 반감기가 여기입니다. 반감기 후 해시레이트이 꺾이는 걸 볼 수가 있다. 이걸 확대해서 보면 2020년 반감기 여기입니다. 반감기 후 해시레이트이 떨어졌죠. 하지만 이 구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바로 회복이 됐는데요. 이때는 중국에서 채굴자들 다 내쫓았을 때 해시레이트이 많이 꺾였지만 이걸 기회로 삼아서 더 확장하는 그런 채굴 회사들 때문에 이렇게 금방 회복되면서 우상향을 합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채굴 단가는 83,668달러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채굴 단가보다 훨씬 낮은 경우 이건 너무 싸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겠죠? 원가보다 싼 거니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원가보다 훨씬 쌉니다. 자, 오늘의 비트코인 현물 ETF 성적 확인해 봅니다. 블랙록이 1.5, 150만 달러 유입. 피델리티가 마이너스 8천만 달러. 다른 친구들도 마이너스 4,900만 마이너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도 5,200만 달러 유출. 오늘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요. 총 1억 8,900만 달러 순 유출입니다. 자, 이제 유입은 끝나고 유출만 남은 걸까? 비트코인 현물 ETF 이게 단가요? 이 단기적인 숫자 조금 아쉬운 결과들이지만 지난달에 기관들이 제출한 13F 파일링 이걸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900개가 넘는 기관들이 간을 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판을 짜가고 있다. 네, 화면에 보이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어제 5억 달러 규모의 회사 변환사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사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오늘 그걸 7억 달러로 올립니다. 7억 달러로. 5억 달러 가지고는 모자라. 그거 갖고 안 되지. 지금이 완전 기회인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있었던 비트코인 행사에서 마이클 세일러가 본인은 비트코인이 800만 달러가 되어도 매수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는 이더리움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자, 이제는 이더리움 소식입니다. 어제 의회에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 청문회에 화면에 보이는 게리 겐슬러가 끌려갔습니다. 상원 의원이 야, 니들 이더리움이 상품이야 증권이야? 라고 CFTC, SEC에게 물어봅니다. CFTC는 상품이요! 하고 바로 대답을 하는데 게리 겐슬러는 머뭇머뭇하고 말을 돌려대면서 그거는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야야야야 확실하게 얘기를 해봐. 너희들 때문에 지금 시장에 혼란이 생기고 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빨리 거래를 하게 해줘야 되는데 왜 빨리 안 하냐? 그랬더니 게리 겐슬러가 이렇게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기사. 이더리움 ETF는 9월까지 완전히 승인되어야 한다고 SEC의 의장 겐슬러는 말합니다.
겐슬러가 자기 입으로 9월까지 완전히 승인된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올 여름에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원 의원이 그러면 올 여름까지는 완전히 마무리한다는 얘기네? 땡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언론에서 올 여름까지 ETF 마무리된다. 올 여름이라면 대략 8월, 9월까지가 여름입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는 여름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확대 해석해서 9월 말까지 완전히 승인돼야 된다! 라고 겐슬러가 말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건 아니고 겐슬러는 여름에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겐슬러의 입지가 매우 좁아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원해주던 바이든도 다른 데를 보고 있습니다. 겐슬러가 혼자 외로워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주문한 대로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해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올 여름까지는 마무리하겠다. 무언의 인증인 겁니다. 이더리움 당연히 상품이죠.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승인돼서 거래가 된다면 상품일 수밖에 없고 증권 시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시대적 흐름을 엿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 화면에 보이는 이 남자 누구죠? 블랙록의 블랙핑크, 레리 핑크. 이 레리 핑크가 G7 서밋에서 G7이라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7개의 나라 그 대표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런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죠. 이 자리에서 이 레리 핑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G7 GDP 대비 평균 부채는 129%입니다. G7의 GDP보다 부채가 더 높은 겁니다. 세금이 얼마든지 부채를 얼마나 줄이거나 줄이더라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공공, 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돈 막 찍어서 억지로 경제를 막 살려내는 주사기를 팍 놔주는 것처럼 그러면 경제가 막 자기네들 돈 많은 줄 알고 국민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막 써대고 그게 반복되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제가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울도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날린 적이 있죠. 이대로는 안 된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레리 핑크가 얘기하는 공공 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뭐 코인을 외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뭔가 엄청난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엄청난 변화는 또 어떤 걸까? 레리 핑크가 주구장창 외치는 자산의 토큰화도 그 변화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들의 코인이 아직 떡상은 못해주고 있지만 정상적인 궤도 안에서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일 뿐 방향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